이번 시간에는 탄력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탄력성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 어떤 함수 관계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탄력성 하면 일단 뭐로 나오냐면 이 분수식이에요. 분수식인데 일단 간단히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모 분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가 분모고 위가 분자예요. 이것도 이제 그 논한 지 하루 오래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분모고 위가 분자죠. 그래서 탄력성이 나오면 이 분자만 잘 보시면 돼요. 분자. 그래서 분자가 크면 당연히 1보다 큰 거예요. 분자가 작으면 당연히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0이다. 분자가 크잖아요? 그럼 5입니다, 5. 그럼 당연히 1보다 크잖아요. 근데 거꾸로 10분의 2예요. 분자가 작잖아요. 1보다 작습니다. 그럼 1은 2, 2, 50. 5분의 1이죠? 그럼 0.2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분자만 보고 1보다 크다, 작다 이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 콜 B분의 C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는 C 나누기 B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C값을 구하시오. 요 C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곱하기 B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B값을 구하시오. B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C 나누기 A를 하면 됩니다. 뭘 한다? C 나누기 A 하면 B값이 나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씁니다. 이거. 아마 다른 데서도 아마 쓸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할 때도 이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탄력성으로 가는데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분모와 분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x, y가 함수 관계다. 그럼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함수 관계가 나오면 탄력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분모가 되고 y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x의 변화율, 분자는 y의 변화율이 돼요. 그럼 이건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됐다는 건 함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수 관계가 없는 걸 탄력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요 내용, 이 정량적 지표라는 건데, 요건 이제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 비탄력이 나오는데, 이 탄력과 비탄력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하기에 앞서 어느 게 탄력이고 어느 게 비탄력이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이 1보다 크면 이건 탄력이라고 그래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탄력.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탄력적이다. 요건 뭐예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를 좀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A의 경우가 있고 B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관계라는 건 서로 X, Y가 이제 충격과 작용과 반작용, 또는 뭐 액션, 리액션이라 하죠. X 값은 이제 작용, Y 값은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공이 있습니다. 던졌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럼 여기 X죠, 이게. 충격을 줬으니까. 그럼 이게 뭐, X가 뭐야? 분모입니다. X값은 뭐라고요? 아까 분모라 했죠? 그럼 공이 튕겨 올라가겠죠, 여러분. 공이 튕겨 올라가요. 근데 이만큼이나 튕겨 올라가야 돼요. 이거 Y죠, 이거.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죠. 이게 따라서 이게 1번, 이건 몇 번이죠? 2번이죠, 이렇게. 그럼 이건 분자 아닙니까? 뭐라고요? 분자.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크니까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1보다 크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탄력적이다. 그림으로 보세요. 탄력적이죠, 이 공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X값이에요. X값 1번. 분모잖아요. 던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에이그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 이거야. Y 2번. 여기에 분자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분모가 더 크죠? 1보다 작겠죠. 이 경우는 뭐라 그래요?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탄력, 비탄력.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비탄력적인 공. 이거는 탄력적인 공. 느낌이 오십니까? 이 느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력, 비탄력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X값이 뭐죠? 1번. 이게 뭐야? 작용. 그럼 뭐야? Y값은 뭐야? 반작용. 그럼 이건 뭐야? X값은 뭐야? 분모. Y값은 뭐야? 분자. 요 관계를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1보다 크다. 이거는 뭐야? 1보다 크다. 탄력적. 1보다 작다. 비탄력적. 이렇게 느낌을 만드세요. 느낌을 만들면 뭐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에 의해서 이제 Y가 결정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강사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고 이 수강생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강의를 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강의가 뭐가 돼요? X값이 되고 원인이니까 여기는 뭐야? 반응하는 거는 뭐야? Y값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강사가 10만큼 강의를 했어요. 이게 분모예요. 이건 뭐야? 분자. 10만큼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분들이 30만큼 알아듣더라 이거야. 그럼 참 기분 좋죠, 강사로서는. 야, 10을 딱 강의했는데 수강생분들이 30만큼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호응이 뜨겁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커요? 이 분자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이 수강생분들은 요 강의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10개를 설명했는데 딱 10개만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10개를 설명했는데 10개만 알아듣더라. 그럼 이게 같잖아요. 분모 분자가 같죠? 분모 분자 같으면 1이 됩니다. 1.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이때는. 그러면 수강생분들은 요 강의에 단위 탄력적이다. 해준 만큼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강의했는데 그렇죠? 2개밖에 못 알아듣더라. 그럼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럼 분자가 작잖아요. 그럼 분자가 작으니까 1보다 작겠죠, 여러분. 그죠? 1보다 작다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의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보다 크죠? 얘는 1이죠? 1보다 작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경우에 그 합격자가 많이 나올까요? 어느 경우에? 수강생들이 탄력적인 경우에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호응이 높다라는 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복습.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합격하겠다는 열망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복습이 수반된다는 얘기예요. 복습이. 그리고 복습을 두 가지죠. 인강과 교재로 보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탄력적이 돼요.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비탄력적이면 이건 골치 아픈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근데 어떻게 이거 합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다는 수강생분들은 복습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복습을 하더라도 허구한 날 인강만 보고 있는 거죠. 교재는 안 보고. 교재도 보면서 따라와야죠. 근데 인강도 어떻게 돼요? 맨날 기초 강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초 강의만. 기초 강의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원은
입문 강의,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갑니다. 입문,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 기본,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서 강의할 때 입문 강의,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기본서 강의할 때. 그럼 기본서 강의할 때 심화 강의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풀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맨날 기초 강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 풀겠어요,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습도 안 돼 있어. 기초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심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험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격 거의 하겠죠. 이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3월입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기를 추천하죠. 그러니까 복습을 해라. 못 알아들으면 인강이 우선이죠, 이거. 그 다음에 꼭 교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력성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탄력성이라는 건데 이걸 너무 이렇게 뭐죠? 밑도 끝도 없이 하니까 뭐 어려운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리로 갑시다. 자, 이리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고. 자, 그러면은 일단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함수식이 나오지 않으면 탄력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은 함수 관계가 있죠. 근데 무슨 함수요? 마이너스 함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수요 법칙이라고 했죠. 그 수요 법칙을 알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 법칙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요 법칙인데 이거 알겠다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분모가 되고 아파트 수요량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변화율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변화율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33회 그러니까 한 36년 7년 됐거든요. 이 시험이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 변화율까지 계산하는 건 지금까지 딱 두 문제 나왔습니다. 37년의 역사 속에서 다 필요 없고요. 변화율 몰라도 됩니다. 주어집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모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뭐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그쵸?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1번,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게 되면. 따라서 가격이 변할 때 이게 1번,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게 말로 하게 되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아파트 가격이 1번이잖아요. 수요량이 몇 번이요? 2번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측정하는 거예요.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만 잘 보면 돼요. 여기가. 크냐 작으냐만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크면 자, 보세요. 글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가 크잖아요. 여기가 분모. 이거 분자니까. 자, 분자가 더 크죠? 그럼 뭐야? 탄력이죠. 탄력적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분모와 분자가 같잖아요. 같으면 1이다. 완전 단위 탄력적이다. 이러면 되겠고. 자, 분모와 분자를 보면 분자가 작잖아요. 분자가 작죠? 그럼 뭐야?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이러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좀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라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데는 뭐야? 한번 딱 수업 듣고 이해 안 갑니다.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여기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처음 공부하는 분이 딱 수업 듣자마자 알아듣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수험생도 잘못된 거예요.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지. 처음에 어렵다. 그럼 뭐요? 반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럼 반복을 해야죠. 그렇죠? 반복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말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증명해 드릴게요, 금방. 이 말 문제로 이게 나와요. 누가 크냐, 작으냐,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계속 물어봐요, 이거.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보시면 이제 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 있어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고, 완전 비탄력이면 0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수학으로 증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갖고 하는 게 쉽습니다. 수직이면, 보세요.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면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게.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에요. 이거 수직, 수평. 근데 탄력성 이건 0, 이거는 뭐야? 무한대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은 고통스럽죠, 또. 그러니까 빨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완전, 같죠? 탄력, 같죠? 그럼 다른 건 뭐죠? 여기 B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B가 있구나. 완전 탄력은 중복이 되는데 얘는 B가 없고 얘는 B가 있잖아요. 비가 내린다 이거죠. 비가 내린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다 이런 뜻이죠.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요건 비가 없잖아요. 비가 없으니까 완전 탄력이죠. 수직의 반대는 뭡니까? 수평이라고. 수평이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빗방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빗방울. 빗방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말은 뭐예요? 빗방울은 동그라미죠. 그게 0이에요, 0. 이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0의 반대말은 뭐냐 이거야. 수직의 반대말은 수평인데 완전 비탄력의 반대말은 완전 탄력인데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선 0의 반대말은 0을 2개 붙이면 돼요. 그럼 이게 뭐라고 읽어요? 무한대가 돼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건데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의 반대말은 뭐야? 무한대. 네, 무한대 0 2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보세요, 여기. 이제 수직곡선은 우하향하는 거니까, 이걸 완만하다라고 해요. 뭐라 한다? 이거를 완만하다라고 해요. 완만하다. 그럼 완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까워요? 수평에 가깝죠? 수평에 가까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건 가파르죠. 그죠? 가파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에 가까워야 되겠죠. 어디 가깝다? 수직. 수직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관건은 뭐냐? 관건은 이제 탄력성이 총 4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건 무조건 내는 겁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를 내든 뭘 내든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공식이 나와야 된다. 공식. 그걸 이제 하기에 앞서 먼저 부호를 좀 봅시다. 보세요. 이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렇죠? 가격 하락합니다. 수요량은 증가해요. 왜 이렇게 되죠? 수요 법칙. 수요 법칙. 그죠? 그래서 이 분모와 분자가 부호가 반대예요. 분자와 분모가 부호가 반대가 나오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 마이너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0.2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절대값을 맨 마지막에 씌워서 정답은 0.2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절대값이라고 해요. 뭐란다? 절대값. 예, 절대값을 씌워요. 근데 절대값은 언제 씌우는 거냐? 맨 마지막에 음수가 나오니까 그냥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요 부호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호가 헷갈리면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근데 이 부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뿌리가 여기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 가격 하락하면 뭐야? 수요량은 증가. 그래서 뿌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분모와 분자가 부호가 반대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자, 시험지에는 딱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공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못 만들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쫙 나오냐 이거지. 시험장에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맨 밑 끝에 뭐로 끝났어요? 맨 끝에. 가격 탄력성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총 4개인데 그중에서 2개가 가격 탄력성으로 끝나요. 하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으로 딱 끝나면은 무조건 맨 앞을 보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아파트라고 써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 아파트 써주는 겁니다. 분모 분자 아파트 써줘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수하는 게 2번이에요. 가가 뭐야?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완성이 된 거죠.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럼 가격 탄력성 끝났으니까 맨 앞을 봐야 되겠죠? 오피스텔. 분모 오피스텔, 분자 오피스텔, 가수. 분모는 뭐야?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처음에 막 이렇게 헝클어져서 논리 없이 공부를 하면 엉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오면은 이게 싹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홀가분하죠. 그럼 됐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됐고, 그 다음에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이고요. 없으면 비탄력이에요. 그럼 탄력적이면 완만해지겠죠. 완만하다 탄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가파르겠죠. 조금 전에 봤죠? 그러면 중요한 건 대체제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사이다가 있고요. 콜라가 있고요. 환타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총량 음료. 그죠? 이게 전부 다 이건 뭡니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이게 다 뭐라고요? 대체제예요. 대체제. 이게 다 뭐라고요? 대체제. 그럼 대체제끼리는 어떻게 돼요? 가격도 같고 효용도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고 효용은 같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소비해든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없어요. 이럴 때 사이다의 수요량이 가격입니다. 이게 만약에 100개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가격이 올랐대요. 나머지 다 100원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사이다 마시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동하겠죠. 일로. 왜요? 이건 싸니까. 그럼 수요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50개로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50명이 아니라 이거를
이거를, 죄송해요. 죄송. 여기 딱 안 떨어지네. 자, 120원 올랐단 말이에요. 120원. 20원 올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60개, 60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얼마야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이거 가격이 20% 올랐어요. 100분의 20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100분의 40이거든요. 이건 몇 프로 변했어요? 60%로 변한 거예요. 100분의 40이죠. 죄송합니다. 100분의 40이니까 40% 변한 거예요. 이게 100분율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100분율 어떻게 계산하느냐?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20만큼 증가했죠? 얘는 40만큼 감소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건 40%, 이건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모는 뭐요?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는 어떻게? 가수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가격은 몇 프로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가격은 몇 프로 변했어요? 20%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어요? 40%. 훨씬 여기 크죠? 여기 크잖아요,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는 4니까 2가 나오잖아요. 1보다 크죠? 탄력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탄력. 근데 이제 여기서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부호는 좀 봅시다. 이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플러스고, 이건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면 얼마야? 2.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쪽에 와서 사이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체재가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체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으로 나와요. 대체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따라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나 또는 뭐야? 예를 들어 컵밥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대체질이란 말이에요.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김밥도 있고 컵라면, 삼각김밥, 그다음 컵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대체재란 말이에요. 이 대체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근데 거꾸로 대체재가 없잖아요.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이 단기 장기예요. 단기 그 다음에 장기인데 단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 단기라는 건 주어진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어진 기간이 짧으면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휘발유나 또는 경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질 않았어요. 휘발유 차 아니면 경유차니까. 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없는 거야. 거의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이게 대체재가 없으니까. 근데 장기,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인간은 대체재를 찾아요. 찾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휘발유차, 경유차 뭐가 있어요? 전기차 있죠? 수소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체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대체재가 거의 없어요. 못 찾아요, 우리가 인간이. 비탄력. 장기에선 찾아내요, 인간은. 인간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야? 보다 탄력이 된다. 그 다음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변경이 용이하니까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변경이 용이하니까 대체재가 많아져요. 그래서 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지 않다. 또는 용도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얼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추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얼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소득 탄력성이에요. 두 번째 이제 탄력성인데, 무슨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 탄력성이 나왔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이 소득이에요. 그러면 2번이 뭐가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되겠죠. 소득이 나오면 수요량이 나오는 거니까. 소득은 X가, 수요량은 Y가. 그런데 정상제, 열등제가 있어요. 그럼 정상제는 양수가 나오고, 열등제는 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X값이니까 뭐야? 분모. 그리고 Y값이니까 뭐야? 분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 정상제부터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려요, 줄여요? 늘립니다. 다 그렇게 써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뭐야?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모, 분자, 부호 같아요. 같으니까 뭐야?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오겠죠.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 양수가 나오니까 이런 걸 정상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 다 정상제예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열등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정상제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등제라는 게 뭐냐? 이게 열등제, 여러분. 열등제라는 건 여기 보세요. 이걸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디서 할까? 이쪽에서 해야 되겠다. 1번, 2번, 소득, 자, 연탄, 소비예요. 연탄 소비. 연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자, 소득이 증가하면 플러스죠. 여기 분모, 이 분모 분자 해야죠. 자, 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늘리죠. 죄송합니다. 열등제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예전에 가난할 때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주로 난방을 연탄으로 했습니다. 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도 연탄으로 난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연탄으로 난방 안 하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연탄 거의 소비 안 쳐. 이렇게. 그죠? 근데 예전에는 소득이 낮았잖아요. 국민소득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거의 연탄으로 난방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가스보일러나 그때는 가스보일러 또는 석유보일러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 부잣집이에요, 벌써. 가스보일러나 예전에 저 어릴 때, 석유보일러 돌릴 정도면 그래도 있는 집 축이 꼈어요. 없는 집들은 대부분 연탄으로 난방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대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탄은 거의 어디서 쓰고 있어요? 어디 비닐하우스도 요즘 연탄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연탄의 소비가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면 연탄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등제라 해요. 그럼 분모, 분자 부호가 반대죠? 반대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면 뭐야?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마로서는 뭐야? 정상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소득의 변화율은 분모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와요? 공식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 그시면 돼요. 예를 들면 2분의 1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뒤에 있으면 뭐야? 분모. 위에 있으면 뭐야? 분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뭐야? 여기 딱 슬래시 그니까 분모, 소득의 변화율, 분자. 뭐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쉽죠? 그냥 슬래시 딱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뭐야? 소득의 변화율, 분자는 뭐야?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갑시다. 이게 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결국은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여기, 여기요. 뭐 말고. 안 돼? 왜 안 되지? 여기 있다.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내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 양자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따라서 이건 뭐야? 분모. 이건 뭐야? 분자. 그렇죠? 얘가 1번, 얘가 뭐야? 2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뭐야? 분모,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분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은 이게 쭉 어떻게 해야 돼요? 굴비 엮기도 엮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잖아요. 정말 어렵죠.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노력해서 그냥 논리만 딱 만들면은 그냥 부동산 학교론이 좀 돼요. 그 다음에 경제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서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뉴스도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셨다,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님이 이제 매도인 이제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요? 뭐 넷플릭스에서 글로리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얼마인가요? 이거 물어본다고요. 전세 시세가 왜 이렇게 비싸죠? 그 다음에 주담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되나요? 몇 프로죠? 이런 거 물어본다고. 세금이 왜 이렇죠? 왜 여기는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싸죠?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글로리밖에 몰라요. 그거 곤란해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경제 뉴스 같은 거 뉴스에 나오시면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소득이죠. 소득, 여기 나오죠? 플러스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분모, 여기가 뭐야? 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Y니까. 그렇죠? 분모, 분자.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데, 만약에 X값이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 하느냐?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수요의 무슨 탄력성? 미리 좀 합시다. 분자죠. 이게 잘 써야 되는데. 분자. 이거를 아파트 수요에 뭐라 한다고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교차 탄력성. 그럼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하면은 X값이 뭐예요? 대체재 가격 아니면 보완재 가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나오면 이건 무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에요. 금방 배울 겁니다. 교차 탄력성. 그러면 교차 탄력성 이거 나오니까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대체재 가격은 내가 아까 설명했어요. 그쵸? 그래서 대체재 가격은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그래서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재화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해당 재화 수요 감소. 그죠? 네, 됐는데 이제 보완재를 해야 돼요. 보완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보완재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상품을 같이 소비했을 때 효용이 더 큰, 두 개의 상품을 같이 소비했을 때 효용이 더 큰 재화를 우리가 보완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컵라면이 있고요. 컵라면이 있고 나무 젓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컵라면만 주면 어떻게 해요? 뭐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우리가 사면은 나무 젓가락도 주죠. 이거 없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서로 뭐야? 보완재예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완재. 그렇죠? 뭐 안경테와 안경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백묵만 있는 것보다 이게 백묵이라 하죠. 이렇게 여기 홀더가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럼 홀더와 요 백묵은 뭐예요? 서로 보완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보완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재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 컵라면 가격이 나오고 젓가락 수요가 나와요.
일반화시키면 이거는 뭐야? 보완제 가격이에요. 뭐라고요? 보완제 가격.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컵라면 가격이 올랐대요. 여러분, 컵라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컵라면이 비싸대요. 그럼 누가 컵라면 먹겠어요? 삼각김밥 먹지. 그렇잖아요? 삼각김밥과 컵라면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컵라면이 비싸면 삼각김밥 먹죠. 그러니까 컵라면의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젓가락 수요도 뭐 감소하는, 젓가락 수요도 이렇게. 컵라면 가격이 오르면 컵라면의 소비가 줄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면 젓가락 안 쓰죠. 이거 감소하는 거예요. 이번에 컵라면 가격 하락했대요. 그럼 삼각김밥보다 더 싸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누가 삼각김밥 먹겠어요? 컵라면 먹지. 그러면 젓가락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가 나와요. 다시 한번. 자, 보완제 가격 상승, 해당 재화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해당 재화 수요 증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이걸 하면은 여기가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가 된단 말이에요. 분모, 여기가 뭐야? 분자. 분모, 분자. 그럼 분모, 분자가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음수가 나올까요?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대체제 보완제라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와요. 이때는 젓가락과 컵라면은 보완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대체제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 아까 한 거 또 하는 겁니다. 자, 대체제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빌라 가격이 뭐죠? 대체제 가격, 아파트 수요. 이거 플러스 함수라고 그랬죠? 대체제 가격은 플러스 함수, 대가리 아퍼. 그래서 빌라 가격 상승, 아파트 수요 증가. 빌라 가격 하락, 아파트 수요 감소. 그렇죠? 여기가 뭐가 돼요?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와 분자가 부호 같게 달라요? 같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은 대체제면 보완제인데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라는 건 대체제라는 거예요. 대체제. 둘이서. 음수가 나온다라는 건 뭐가 나와요? 보완제가 돼요. 뭐라고요? 보완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렸는데 여기 보면 요 대가리 아포 요건 아시겠죠, 여러분? 대가리 아포 요건 아시겠죠? 요 보완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함수니까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마 보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마마 보이. 마마 보이가 뭐냐면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함수.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 마마 보이. 그래서 마이너스 함수죠. 이쪽에 와갖고 이거 보세요. 지웠군요, 제가. 아까 보면 이제 컵라면 가격이 보완제 가격이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라고 했죠? 마마보이. 컵라면 가격 상승. 젓가락 수요 감소. 그렇죠? 컵라면 가격 하락. 젓가락 수요 증가. 그래서 이게 마마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차 탄력성이 수월하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